네, 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교사의 삶에 특히 무엇보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5권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책을 설명하는데도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엑기스, 저에게 주었던 그 속 안에 있는 명문장, 그거를 좀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야누슈 코르착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강력히 다가온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보이는 듯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 애쓰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세요. 아이들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세요. 아이들의 권리와 책임을 논하기 전에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도 한때 어린아이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거의 지금 시기 한 2월 정도에 이렇게 한번 1독씩 계속 하는 책이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들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그 이해심 덕분에 정말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어른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 저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야누슈 코르착을 감히 천재 중 한 사람으로 말하고 싶다. 그가 천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처럼 철학과 문학, 교육과 종교가 어우러진 시적 표현을 할 수 있었겠는가. 자, 이 표현만 봐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은가요? 꼭 선생님들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읽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스펜서 존슨의 멘토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스펜서 존슨의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유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되게 간단, 그러니까 1분 안에 5분 안에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그 깨달음에 대한 해안이 너무나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 속에서 수많은 문구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 명언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단지 스스로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장 덕분에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 친구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지?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 소통으로 인해서 학급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 딱 2줄밖에 안 되는 2개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서 학급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많은 노하우들이 심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모두가 다 읽어야 하는 필독서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이 소관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결정체가 이 책 속에 거의 숨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 문장을 통해서 학급에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문장이 있어요. 한번 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급은 카네기 학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이 내적 안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접근했거든요. 앞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그 내용과 서로 사뭇 흡사하죠.
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그 일을 원하도록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글을 쓸 때도 어떻게 아이들이 원하도록 할 수 있을까? 독서를 할 때도 어떻게 아이들이 원하도록 할 수 있을까? 수학이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때도 어떻게 그 일을 원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하우를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고 하나씩 적용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누적해 가면은 그 학급은 분명히 더욱더 멋지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의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즘 뭘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귀찮아 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밴드에 너무 꾸준히 숙제를 잘 올리는데 너무 멋지다.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한결같은지. 오늘은 모닝 페이지, 아이비리, 미술 숙제 다 하고 올릴 것이다. 이 문장에서 스스로 그 일을 원하는 동기부여가 됐죠.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 저는 거기에 학급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많이 아시죠?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아이들한테 학기 초부터 꾸준히 읽어주거든요. 왜냐, 이 속 안에 짧은 우화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 삶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앞에 표지만 봐도 삶과 진정한 혁명에 대한,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 어른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여기서 이제 나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될 그 무엇이란다.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단다. 꽃에 달콤한 이슬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전해주기도 하지. 영향력이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아이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고, 특히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많거든요. 너가 앞으로 될 그 무엇,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너가 나비가 되고 싶은지, 그러려면은 그 애벌레 기둥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섯 번째 책은 호아킨 데 포사다의 바보 빅터입니다. 이 책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 세상이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 또 완벽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가능성 뿐이야. 시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두려움 따윈 던져버리고 부딪혀버려.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믿어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났냐?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무엇보다 선생님의 가능성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힘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한번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어떠한 친구들도 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 덕분에 이렇게 아이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권의 책을 그냥 짧게 이렇게 거의 언급만 해드렸어요. 한번 선생님들도 5권의 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정립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책들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라쌤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